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해 주실 분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노짱 자매부터 소개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유미 변호사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JYP 박진영 정치비평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말하자면 이제 완성체로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3주 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내일 있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1심 결심 공판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제 구형을 하게 될 텐데 조은석 내란 특검 특별 검사와 또 특검보 또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급 이상의 검사들이 지금 회의를 한다 그래요. 구형량을 두고 이건 뭐 며칠 전부터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하던데 구형이라는 게 지금 세 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또 무기금고. 여기 계신 세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짧게 듣고 다른 이야기 해보죠. 기본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유기징역으로 더 장량 감경해서 구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지만 예. 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기금고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무기징역이나 사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것인데 예. 저는 당연히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형이니까. 예, 왜냐하면 실제 윤석열 씨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2시간 만에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아무런 피해도 없었었고 유혈 사태도 없었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때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만 전두환 때는 그 유혈 사태가 있었던 거는 분명하지만 그때의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거든요. 예. 근데 이 시대에서 아무런 요건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막 오늘 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이 왜 나를 안 말렸냐. 예. 어차피 이거 실패할 텐데 니네들이 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다 그러는 상황이라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사형 구형이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저는 51%다. 조금 더 높다.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형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나라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나가 좀 나오는 거고 또 한덕수 씨에 대해서 15년형을 구형한 거하고 또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쪽으로 좀 얘기들이 좀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형을 구형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생각합니다. JYP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사형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었죠. 예. 열심히 계속 주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뭐 법적으로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정치적인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사형 구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의미도 있는 거니까. 네. 예. 우리 장미 변호사한테는 그것 좀 여쭤볼게요. 법 쪽에서 특히 뭐 구형이나 선고 등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판례들 참고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고하죠. 예. 그리고 이 내란이라는 것이 지금 참고할 만한 판례가 전두환 노태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당시 96년도에는 구형이 될 때는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이렇게 구형이 됐었고 97년 대법원 선고에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는 이제 감형이 돼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었어요. 확정 선고를 받았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래도 하나의 선례로는 보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게 그때 이후에는 전무하다가 다시금 이 재판정에서 이 죄목으로 재판을 하는 사실상 정말 첫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21세기 또 들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전두환 노태우 어떻게 판시를 했고 구형은 왜 그 근거로 나왔던 것이고 실제 선고랑의 그 격차는 어떤지는 살필 겁니다. 이게 죄목이 같으니까. 다만 이제 노 변호사님 말씀 주셨듯이 다르잖아요. 양태가 되게 다르잖아요.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정말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거고 지금은 이제 군을 국회로 보냈다는 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뭐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열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감내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이 실탄을 다 반입을 하면서 했다라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그런 걸 종합했을 때 그 당시에 이 군사 반란 사형 구형했던 겁니다. 예. 나중에 뭐 감형이 되고 대법원까지 갔을 때도 무기징역이었어요. 그 무게값을 겨눠봤을 때 결코 윤석열 씨가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저는 선고형도 무기징역 가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이제 평생 검사로 살았던 인물이고 재판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반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관련된 갖가지 기술들을 부리는 것 같아요. 변호인들도 재판 지연을 위한 어떤 기술을 부리는 것 같고 본인이 직접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출할 증거가 한 500건 정도 더 있다. 그러니까 추가기를 열어달라.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의 선고 이후에 앞으로 16일에 있을 체포방해 관련된 선고가 있는데 이걸 그 이후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체포방해 관련된 재판을 하는 판사가 백대원 부장판사인데 네. 단순하게 그냥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16일 선고 기일도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측에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돼요? 그냥 뭐 시간 끌기. 네, 저는 뭐 그 이상도 이해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상목 불러달라는 얘기였어요. 예. 최상목 씨가 사실은 그 당시에 나는 반대도 했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상목 여러 번 불렀지만 안 왔거든요. 예. 그랬더니 구인을 해달라 뭐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새롭게 뭐 내겠다는 증거도 다른 재판에서 확인된 증거들을 이쪽 재판에 내고 싶다.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거든요. 근데 뭐 그쪽 재판에서 하거나 이쪽 재판에서 하거나 지금 그런 거가 좀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그 전에도 재판장은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중에 항소심에 갔을 때 본인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받아들여졌으니 절차적으로 위반이 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 증빙을 남겨놓기 위해서 뭔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증거 안 받아줬으니까 잘못된 재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 같고요. 뭐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본질적인 게 아니어서 재판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가 맞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뭐 여러 판사들 중에 뭐 백대원 판사도 지금 얘기했고 네. 또 이진관 판사 뭐 사이다 같은 어떤 소송 지휘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주기현 판사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5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지기현 판사가 뭐 지기현도 이제는 못 참는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달리면서 기사들이 나왔던 거 보면 그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계속해서 이제 재판장의 말을 끊고 본인 할 얘기만 하고 막 저 특검 쪽 검사 측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하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공개된 게 있었는데 저희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기현 판사가 했던 말 중에 남의 말 이렇게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자유주의 민주주의 얘기하냐 이걸 두고 이제 뭐 지기현 버럭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제가 봤을 때 뭐 화낸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리고 네. 공개된 영상 이후에 있었던 일들까지 지금 전해지는 거 보면 오히려 뒤에는 또 딴소리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요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앞에 강조점을 둬가지고 야 이제 좀 바뀌나 보다 뭐 이러는데 일단 판사의 어떤 이제 그 태도치고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내란이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중대한 이 엄단해야 되는 이 피고인들을 다루는 태도가 맞냐라는 물음표는 이제 사그라들지 않고 설사 지금 말씀 주신 그 장면에서 일관되게 막 그 김용현 씨, 윤석열 씨 변호인을 다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희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재판 진행과 관련한 걸 보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줬고 병합을 또 좀 본인이 또 했고 그러면 통으로 판결을 쓰면서 공소장 경고도 죄명이 바뀐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정확하게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계엄을 획책했던 그 시기를 한 5개월 전 정도로 더 앞당기는 이제 사실과 관련한 부분들을 했다라는 걸 또 받아들여줬다는 건 이거는 유죄로 차곡차곡 갔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래서 이제 재판 진행에 대한 공과 별도로 이거는 정말 엄중한 처벌로 저는 나아가고 있다. 그 지기현 판사가 했던 말들이 기사로 나온 거 보니까 증인 이름을 아직 못 외우고 있다. 조태용, 조태열 헷갈린다. 조태용, 조태열 지금 헷갈려하고 조규홍은 누구예요? 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요. 너무 조씨들이 많아서. 장관들
국무회의 참석자들 이름을 아직 못 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변호인 측에서 증인 규모 생각하면 한 3년 더 해야 된다. 이런 재판이 이렇게 길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기현 판사는 나중에 기고 좀 해주십시오 언론에 뭐 이런 얘기 농담 삼아 했다는 얘기들도 어제 공개됐던 영상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짚었습니다만 지금 이 판을 만든 게 누구냐? 그게 결국 지기현 판사 아닌가라는 얘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저희 그 지인들끼리 얘기 나누다가 그 지기현 판사가 뭐 소송 지휘하고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의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 향후에 지기현 판사가 판결문을 그럴듯하게 잘 써가지고 말이에요. 막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뭐 이렇게 선고도 나고 그렇게 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 지금 장유미 변호사는 지기현 부장이 뭐 이렇게 특별히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이제 처음에 조금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기현 부장 성격이 워낙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재판 진행을 엄격하게 잘 안 하고 근데 자기가 뭐든지 그냥 좀 웃기게 상황을 조금 코믹하게 만드는 성격이 조금 있어요. 곽수산신 때문에 더해졌어요 지금. 네. 지금 댓글에도 아시겠죠? 이게 지금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뭐용 이거 있잖아요. 그 앞에 화났다고 해도 나중에 결국 뭐뭐용 이러면서 끝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진짜 화를 낸 건지 만 건지 또 그 뒤에 이름이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이러니까 이제 좀 진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이분의 별명이 또 사실은 따로 있답니다. 별명이? 네. 우리가 막 웃으면서 재판 진행하니까 그 사람 되게 물러보고 뭔가 되게 잘해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이분은 빙그레 CX 뭐 이런 별명도 오히려 있답니다. 그 얘기는 웃으면서 우리들에게 완전히 브리타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분이 지금 진행하는 거하고 이 별개로 판결문 쓰는 거나 혹은 선고 내린 거는 별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처음에 이제 조금 세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래서 화를 냈던 건 진짜 냈던 건데 이제 화를 내면서 내는 와중에 상대방이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약간 좀 기죽어하는 모습 보니까 또 이 사람이 마음이 조금 약해져가지고 또 내지는 자기가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또 일부러 끝을 이렇게 코믹하게 처리를 하고 막 이런 게 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원래 이분이 사실은 무죄도 많이 내리고 또 만약에 유죄를 때리게 되면 또 형을 세게 내리기도 하고 약간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얘기 듣기로는 벌써 판결문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란이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는 원래 보통 판사들은 다른 판결들을 참고해갖고 복붙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복붙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전두환 때 했던 건 정말 옛날 거고 이거랑 지금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2월 달에 선고를 하려면 미리미리 다 써놔야 되고 그 쓴다는 거는 결국은 이미 재판을 하는 와중에 본인은 이미 심증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상한 판결 내릴 수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특히 여론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분이 맨날 뭐 변호사들이 하세요. 검찰이 하지 마시고 뭐 이러기도 하고 기사로 써주세요. 기자에게 말해주세요. 법원 행정처에 얘기해주세요.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게 전부 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지금 자신 이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요즘 깨닫고 있어서 그럼 우리가 계속 얘기할 필요가 있겠군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특히 방송 중계되면서부터 점점 모습이 좀 달라졌고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분에게 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건 맞아요. 그건 희대의 사건이다. 그럼요. 너무 이례적이니까. 날짜를 시간으로 치환해버리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시청자들께 여론을 형성하고 압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방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론에 영향받는 판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판사, 언론과의 어떤 제안을 하는 판사,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네요. 그 말에 이어서 붙이자면 우리 JYP가 꾸준히 AI 판사를 주장해왔던 바와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